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향가 중에서 작품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동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쪽에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링크를 걸어놨으니 그쪽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두 번째 장에 아래쪽에 보시면 서동요 관련 자료 해가지고 배경설화가 먼저 실려 있어요. 그 배경설화를 갖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요 배경설화. 백제 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가 되어서 서울 남쪽 못가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그 못에 용과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출신 성분이 모호하구먼.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왕이 되니까 길바닥 아무 남정네랑 같이 잠자리를 한 것이라고 하면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용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제 판타스틱하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다 알죠? 알만한 사람은. 어쨌든 관계하여 장을 낳았다. 근데 장은 재기와 도량이 커서 헤아리기가 어려웠다. 늘 말을 캐어 팔아서 요새는 이 말을 가루를 내서 차로 마시기도 하더라고요. 고구마 비슷하기도 하고 감자 비슷하기도 하고 하는 그 식물입니다. 뿌리 식물. 말을 캐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서동이라고 이름하였다. 서자가 마서자예요. 그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수 선화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신라의 서울로 가서 말을 동네 아이들에게 먹이니 막 나눠주는 거지. 공짜로 먹을 걸 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친해져서 그를 따르게 되었다. 그죠? 학원에서도 강의할 때 분위기 좀 안 좋다 하면 그죠? 피자를 쏴주든 치킨을 쏴주든 햄버거를 쏴주든 쏴주면 좋아합니다. 똑같아. 예나 지금이나. 이에 그는 동요를 지어서 여러 아이들을 꿰어서 또 부르게 하였다. 동요가 서울에 퍼져서 대구래까지 들리니 백관이 모든 관리들이 임금에게 공주를 먼 곳으로 귀양 보내게 하였다. 공주는 얼마나 또 억울하겠어. 그쵸? 왕후는 떠나는 공주에게 순금 한 마를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장차 귀양터에 이르려 하는데 서동이 나타났죠. 인터셉트를 하는 겁니다. 도중에 나와 절하면서 모시고 가겠다고 했다. 공주는 비록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 못했으나 믿고 좋아하였다. 귀가 얇구먼. 아니면 서동에게는 여자들을 끄는 뭔가 또 매력이 있었겠지. 함께 백제로 가서 모후가 준 금으로 생계를 도모하려 하니 서동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말을 캐던 곳에 황금이 흙처럼 많이 쌓여 있다고 말하였다. 왜? 금이라는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살았던 존재네요. 장이라는 사람은. 공주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면서 그 보물을 부모님에게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였다. 서동은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공주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 앞에 갖다 놓으니 법사는 신통한 도의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그것을 신라 공중으로 보내었다. 워프를 했네. 신평왕은 그 신비로운 변화를 이상히 여겨서 서동을 존경해서 늘 편지를 보내어 안부를 물었다. 말썽쟁이 딸도 데려가고 금도 보내주고 요때는 백제하고 신라하고 나름 사이가 괜찮았나 봐요. 그죠? 서동은 이로 말미암아 인심을 얻어서 또 왕위에 올랐다. 이걸 보면 정치적으로 서동이가 왕위에 오르는데 신라와의 관계를 잘 만든 것. 선후관계가 좀 묘합니다. 그죠? 네. 금을 먼저 앵기고 선화공주를 데리고 왔는지 아니면 선화공주를 이 설화처럼 선화공주를 데리고 와서 금을 줬는지 그건 잘 모르는 일인데 어쨌든 사이가 좋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일단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잖아. 그러면은 이제 인심 얻는 거지 뭐. 그쵸? 그거는 이제 제가 연구할 부분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서동요 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설화는 살펴봤고요. 작품 해제부터 볼까요? 작가는 당연히 서동. 연대는 신라 진평왕 때 599년 이전이래요. 갈래는 향가, 형태는 사구체 4줄짜리, 성격 민요적이고 동요적이고 참요적이다. 이 참요라고 하는 것, 참요. 일단 요거 민요의 일종인데 여러 사람이 불러야 되니까 민요의 일종인데요. 앞니를 예언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앞니를 예언. 특히 어떤 정치적 변화를 암시를 하죠. 정치적 변화 암시. 요런 정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옆에 여백 많으니까요. 정치적 변화를 주로 암시한다. 그게 참요라고 한다. 그 다음 출제는 3994 권투 했습니다. 주제는 설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노래 자체의 주제는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죠. 선화공주에 대한 연모의 정. 이거는 이제 그 안에 창작의 의도에 개입이 되어 있는 얘기고요. 그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향가고 아무래도 민요가 내구 사부체 향가로 정착된 작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향가 중 유일한 동요다. 근데 이 작품을 굳이 고른 이유는요. 여기저기에서 특히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우리의 그 문자 생활이 어떠했는지, 언어 생활이 어떠했는지 할 때 향찰 소개가 나오면 가장 많이 예문으로 들어주는 그 구절이 바로 이 서동요의 첫 줄이에요. 첫 줄 잠깐 보면 한문 원문을 보면요. 향찰 원문이죠. 이 착할 선자를 쓰고요. 될 화자를 쓰고요. 공평할 공자, 주인 주자 두 개. 그 다음에 숨을 은자를 쓰거든. 그런데 말이죠. 사실 향찰 문자를 갖다가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문을 알아야 돼. 알기는. 그래야 뭐 음을 따오든 뜻을 따오든 따오지. 그치요? 그래서 이거 착할 선자. 착할 선. 그리고 이건 될화. 근데 말입니다. 공주 이름인데 될화자를 썼다는 것도 조금 거시기해. 보통 꽃화자를 쓰지 않나? 아니면 영화로울 화자를 쓰거든. 이건 공평할 공. 그 다음엔 주인주. 주인주가 두 개.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 요 주인주 두 개. 그 다음엔 수물은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향찰 문자는요. 한자의 뜻 부분과 소리 부분을 편리한 대로 따와가지고서는 우리말을 기록을 했다 하는데 대체로 원칙은 있었습니다. 원칙이 뭐냐면 실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부분은 대체로 한자의 뜻 부분을 따오고요.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 조사나 접사, 어미 이런 것들은 대체로 한자의 소리 부분을 따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대체로라는 조건이 왜 붙었느냐? 이게 어긋나 있어요. 봐봐요. 애초에 이름이 선화공주란 말이야. 근데 선화공주가 음을 따왔거든. 뜻을 따온 게 아니라 실질 형태소 부분인데. 그래서 선, 화, 공, 주, 그 다음 님이라고 했다고 요거 해석을. 요거는 또 뜻을 따왔어요. 접사인데. 실질 형태소 부분은 음을 따오고 접사인 형식 형태소는 뜻을 따오고 다시 또 요거는 또 음을 따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향찰 표기의 원칙 자체가 살짝 어그러진 표현이야. 어쨌든 원리는 뜻 부분을 따오든 소리 부분을 따오든 따오긴 따온다. 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서동요 부분만 서동요 요 작품만 제가 향찰 원문을 같이 실어드렸어요. 나머지 이제 그 뒤에 다른 향가 작품들 해설에는요. 향찰 원문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어 표기로 재구한 거, 재구성한 거, 그거하고 이제 현대국어 해석을 갖다가 같이 두 개를 갖다 나란히 놓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십시다. 선화공주님은 그래 선화공주님은 남 그즈지 얼어두고 이것도 봐봐. 남 둘째 줄에 제일 첫 번째 향찰 문자 남 타자죠. 당연히 뜻 부분을 따오겠지. 그치? 타밀지 가량 치고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 타자가 남타자거든요. 타인 할 때 그 타란 말이야. 남 그즈지 얼어두고 그리고 얼어두고 할 때 그 고자 보세요. 옛 고자를 써놨죠. 그때는 이제 소리 부분을 따서 읽는 거란 말이지. 대충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그 한자의 음과 그 다음 현대국어 해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소리가 같은 게 소리 따온 거야. 달라진 건 뜻을 따온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남 그즈지 그즈지는 몰래 얼어두고 정을 통해 두고 여기서 얼어두고 할 때 얼다 이게 정을 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남녀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육체적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어른 할 때 어른도 여기에서 온 말이거든요. 그 다음 맞둥방알 여기서 방은 이제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서방님 앉은뱅이 게으름뱅이 할 때 그 방자 뱅자 요런 거랑 연결이 되는 말이죠. 서동방알 맞둥방을 맞둥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험악한 노래죠. 내용을 알고 보면 그치요? 이거 갖다 지어서 부르게 만들었다. 내용은 이제 우리 배경서라 살펴본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간단하게 내용은 봤고요. 여기서 좀 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제, 관련 문제를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선택지가 굉장히 많죠? 정답이 3개나 있대요. 요런 문제 잘 해결해야 이 작품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게 선택지를 이렇게 많이 늘어놓은 이유가 각종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험이든 아니면 수능 시험이든 모의고사 등등등등 나온 것들을 보면 일단 끌어넣을 수 있는 거 갖다 다 끌어넣어놨어요. 그렇다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몇 문제씩 실어놓을 필요는 없잖아. 그냥 선택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고르게 하는 게 낫지. 우리는 어차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봅시다.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 3개래요.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연정가 사랑 노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맞죠. 2번 동요가 정착된 노래로 사부채 향가다. 맞죠. 4줄짜리. 세 번째 삼국유사의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진다. 맞고요. 네 번째 당대 귀족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노래. 귀족들은 뭐 밤에 몰래 연애하고서 마음대로 육체적 관계를 맺고 다니나? 그건 아니거든요. 4번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4번 하나 체크. 그 다음 어떤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의 주술적인 노래이다. 그래요. 소망을 나타낸다는 것. 창작 의도 자체가 거기에 연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6번째 이것도 유교적인 경우도 말도 안 되네요. 자유연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4번, 6번 일단 체크하시고요. 현존하는 향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다. 맞고 서자적 사건을 구성하는 영웅의 한 일화이다. 영웅, 그 장이라고 하는 백제 무왕, 30대 무왕을 영웅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요. 영웅이 아내를 구하는 독특한 이야기, 그죠? 판타스틱한 이야기죠. 그다음 점층적으로 소망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거 아니고요. 점층적으로 소망을 간절하게 나타낸 것은 저기죠. 부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하든가. 그다음 10번 백제무왕의 설화 속에 삽입된 노래 맞고요. 앞으로 일어날 암시한 참여. 그래서 4번과 6번과 9번을 답으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이 시가 애초된 말하기 방식은 뭐냐? 자기 생각을 반대로 말하기 반어 없었고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말하기 아니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반복 없었어요. 남의 비난을 의식하여 변명하여. 이게 선화공주가 지은 노래가 아니잖아요. 선화공주 모함하는 노래. 자기 생각을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기.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이미 그런 남자가 있더라 하는 남의 이야기처럼 전하는 노래다. 이거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번 문제. 이 노래에 대한 독자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감상을 묻는 문제도 수능형에서는 저기 일치불일치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국경과 신분을 초월한 서동의 사랑이 낭만적으로 느껴져. 그렇죠. 낭만적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요. 뭐가 있느냐? 감정의 자유로운 분출. 그게 낭만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낭만적이다. 그래. 몇 가지 특성이 더 있는데 그건 기회되면 다음에 얘기해드리겠고요. 그 다음 2번. 이 노래에서 선화공주는 능동적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노랫말에서는 그렇다 이거지. 밤에 몰래 안고 가다. 3번. 서동과 몰래 만나 사랑하는 선화공주의 모습을 통해. 아니지, 이거 배경소설 몰래 만나? 몰래 만난 사람이 서동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당시 물란한 소음품 말도 안 되는 소리. 3번 답이죠. 서동이 사랑의 소망을 선화공주에게 전가함으로. 3번 생각해봐. 물란한 소음품 당시에? 그럼 애초에 선화공주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쫓겨날 일이 없지. 누구나 다 그러면. 아니니까 쫓겨나는 거지. 4번. 서동이 사랑의 소망을 선화공주에게 전가함으로써 떠넘긴다 이거죠. 주객이 전도된 문학적 수사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좋고요. 다음 계략을 통해 결국 사랑을 성취하는 서동의 모습을 통해 고대인들의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애정관을 엿볼 수가 있다. 좋네요. 그래서 3번 답. 그 다음 4번. 이 시와 서동요와 보기를 비교해요. 보기에 구지가가 나왔네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비교해서 감상해라. 두 작품 모두 사부채 향가로. 에이, 구지가는 향가가 아닌걸. 고대가요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이 시는 집단적 소망을. 뭐야? 서동요가 무슨 집단적 소망이야. 말도 안 돼. 집단적으로 아내를 삼자고? 선화공주를?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오히려 구지가가 집단적 소망을 나타내. 바뀌었어. 앞뒤가. 그럼 3번. 이 시는 상대를 위협하고 있고. 구지가가 위협이지. 보기에선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건 맞네. 그러니까 그 상대를 위협하는 것과 상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 전부 다 구지가의 특성이네요. 4번. 이 시의 밤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이며. 아닌데? 시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는 밤이잖아. 함축적 의미 없죠. 보기에서 머리는 사전적. 에이, 보기의 머리가 함축적 의미를 지닌 시어지. 우두머리 또는 생명의 근원. 그 다음에 5번. 이 시는 실현되지 않은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였고. 그렇죠. 밤에 몰래 안고 가는데 실제로 안고 가는데 보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을 분명히.
내놓지 않으면 앞으로 내놓아라. 이런 소리니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서동요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